여러분,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근데 왜 코스맥스 주가만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 화장품들의 밸류가 높아짐에 따라 주가가 하락성을 이끌어냈을 때도 한국 화장품 이 전문가분들은요, 화장품 ODM 기업에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올라가는 기대치와는 다르게 코스맥스의 주가는 왜 멈춰져 있었던 걸까요? 자, 코스메스는 아마존과 미국에서 이 트리트르라는 브랜드, 그 쿠션과 색조 화장품에서도 엄청난 인지도를 이끌어낸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슈만큼 주목받았던 게 바로 이 중국 법인에서의 실적 부진, 그로 인한 이 우려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제껏 코스맥스가 주가에 활기를 치지 못했던 걸림돌이자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제야 중국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해결이 되고 그 발목을 놓아준다라는 의미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코스맥스가 중국 경기 부양 정책 수혜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코스맥스는 늘 성장하고 있었죠. 올해 들어서 그 성장폭이 올려가고 있는 시점에 오늘은 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에 맞춰진 이 코스맥스에 대한 생각과 또 본사는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물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란히 1조 대박을 친 이 한국 화장품 ODM 기업이 있죠.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나란히 상반기에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꾸준하게 인기와 그리고 이 외형 성장에서의 증가폭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변수는 중국이다라고 불리우면서 이 한국콜마는 이 연우나 그리고 중국 법인보다는 선케어 제품군으로서의 꾸준한 인지도를 올려가고 있던 시점에 코스메스는 이 화장품에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진 부분에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쉽게 회복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한국콜마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이어가는 이러한 주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이후 이 중국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분기 실적 이후에는 더욱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갔던 코스메스인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경기 이 부양 정책으로 인한 수혜주로서의 주가 상승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는요, 상반기는 물론이고 하반기에도 이 매출액 부분에서 조 단위로의 성장성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상분기에는 이미 실적들이 예상 콘센서스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4분기에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곤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1분기에 태국에서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태국 법인에 대한 이 투자와 그 앞으로 다른 남미나 다른 부분에서의 법인들을 세워가면서 또 다른 투자로서의 움직임을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출액에서 그 부분을 메꿔주고 있고 성장의 나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코스메스이기 때문에 이 중국 법인 이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그라질 때쯤에는 더욱더 이 조 단위로서의 매출액을 올려가고 있는 코스맥스의 이점들이 더욱더 부각되는 시기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코스메스가 중국 부양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 코스메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고객사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외형 성장이 일어나 나가고 있는데, 이제로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 수혜주로만 불릴 만한 그런 기업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코스메스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중국 걸림돌이었던 부분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문점으로 저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코스메스는 늘 성장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 2024년에는 중국에서의 흐름보다는 전체적인 코스메스의 실적 성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져가고 있던 시점에 이 상위 부분에서의 중국 실적이
소비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서 하락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기사들이 나오고 그로 인한 이 수혜주를 불리우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코스맥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코스맥스에 직접 전화를 했고, 직접적으로 또 중국에서 법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전달을 받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직접 이 통화 내용을 먼저 들려드리고요. 통화 시도한 내용을 들려드리고, 답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코스맥스 그 해외 영업팀인가요? 해외팀? 아, 네네네. 뭐 좀 제가 이 해외 쪽에 그 일을 하고 계신 본사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현재 국내 본사분들보다는 해외 법인 쪽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이 답변 내용이 시원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자, 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보다는 중국 법인에 직접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의견들도 좀 나타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코스맥스 본사분의 이 답변으로는요, 중국 법인에 대한 실적과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항상 본사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모두가 비슷한 생각이고, 또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요. 중국 이 경기 부양 정책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3분기 실적보다는 좀 차후에 4분기 실적에서 기대할 점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중국 법인과 직접적으로의 움직임을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기도 해서 추측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혜가 맞는지는 본사 측의 답변이나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분기와 4분기 실적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팩트를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자, 이러한 수혜주의 움직임으로 3, 4분기 실적에서는 예상 컨센서스보다 어느 정도의 실적의 성장성을 나타낼지 계속 확인해가고, 또 확인해가고 팩트체크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 법인에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그런 의문점이나 흐름들을 직접적으로 알기 전까지 계속해서 중국 법인과도 통화 시도를 한번 해보면서 이 부분을 코스맥스와 관련해서 계속 파보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맥스는 계속 이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중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도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 이에 따라서 올해 이 법인들의 연결 매출 이익도요,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계속해서 성장세의 흐름으로 실적이 올라가고 있음을 어느 정도 예상 컨센서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 중국 상해 부분에서도 재작년 작년 부분보다는 성장해 나가는 흐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많이 코스맥스에 관해서 이 중국 법인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발생을 했고, 실망 매물이 많이 반영이 되고, 주가에 이미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우려감들을 벗어내는 이 시점에서는 이 코스맥스가 더 이상 발목을 크게 잡히는 문제점들이 조금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맥스가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의 수혜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내외 할 것 없이 고객사가 증가하고 있고,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더욱더 커지는 시장을 노리고 있고, 다른 이 해외 법인들을 통해서도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 우려감이나 불안감들이 실질적으로 입혀지는 이러한 이 문제점은 예전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만 좀 생각해 주셔도, 이 코스메스가 현재 한국콜마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많은 부분에서의 흐름을 어느 정도 되찾아가는 흐름도 하반기 갈수록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는요, 코스메스를 지켜보시고 어느 정도 바라보실 때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알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코스메스 그리고 주주님들도 다 관련해서 이 우려감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크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희망적인 그리고 국내 외에 다른 이제 법인 안에서의 성장성을 더욱더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코스맥스에 관한 이야기는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